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돈만의TV 한노 대표입니다. 요즘 참 국내 주식 시장, 정말 주식하기 싫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실 겁니다. 얼마 전에 오스템 임플란트 사건에 이어서 또 최근에 또 이제 셀트리온까지 주가 대폭락이 발생을 하면서 오늘 시가총액이 무려 5조 원이나 증발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자, 어떤 현상이 발생했는지 좀 셀트리온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전 영상에 제가 기존에 했던 것들을 좀 뒤에, 기존에 셀트리온 제가 한번 분석해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섣불리 저가 매수할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려 왔었는데, 최근에 이제 요 부분이 가장 이제 불안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셀트리온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전부터 셀트리온은 참 이 공매도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뭐 한때 3만 원대부터 공매도 공격을 많이 받았었고 공매도 세력들이 아주 그냥 혼쭐이 났었던 그런 기업이었는데, 최근에 이 공매도 세력들이 또다시 이 셀트리온을 공격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전부터 있었던 일이고, 사실 근데 제가 봤을 때도 좀 이 부분은 좀 명쾌한 좀 해석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011년부터 이제 2027년까지 이 매출 채권하고 매출액이 상당히 유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 제품의 대부분을 외상이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제 영업이익은 또 큰 폭으로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라 해서 결국은 한 몸이라는 거죠. 이게 분할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웃기게도 이 지분 관계를 보게 되면 둘이 뭐 관계가 없어요. 이런 현상 때문에 이제 이게 좀 가능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고요. 둘은 어차피 하나의 회사인데, 이거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의 매출 채권이 셀트리온의 재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결국에는 이게 어디로 갔습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매출 차이가 이제 재고로 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매출보다 재고 자산이 훨씬 많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위에 보이는 게 셀트리온의 매출하고 이 재고 자산의 모습이에요. 한 5,500억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셀트리온은 해외 판매는 전부 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맡아가는 거죠. 그리고 한때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국내 판권을 셀트리온이 사갔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이 흑자됐던 부분들, 요것도 좀 문제가 됐었던. 그래서 이제 이 공청회라든가 이런 이제 심의에 들어갔던 부분들도 바로 이 부분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보이는 게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재고 자산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내용을 말씀드렸거든요. 재고 자산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 이제 왜 여기서 바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계속 재고가 쌓이고 있습니다. 근데 셀트리온의 매출은 자꾸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걸 누가 받아주고 있는 겁니까? 바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받아주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해외 판매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자꾸 재고 자산이 쌓이는 겁니다. 그럼 이 약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유통기한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통기한이 있는데, 이 유통기한이 지난 부품들을 폐기 처리를 하게 되고, 이걸 손실로 잡아야 되는데 이거를 잡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한 번에 이걸 털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기엔 이제 매출 채권 회전율이 이제 급감을 해 있는 상황이에요. 뭐 조금 회복은 됐습니다. 0.6에서 좀 회복이 돼서 1.1배 정도 나오고 있는데, 다른 제약회사들 특히 뭐 유한여행 같은 경우는 재고자산 회전율이 9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8년도에 국감 이후에 이제 장기간 감리 결과가 나오질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아직 명확하게 나온 건 없지만 이제 감리 조치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는 부분들, 요게 이제 투자자들의 심리를 완전히 눌러버리는 현상이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가뜩이나 이제 여기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합병을 해야 돼요.
한 몸으로 만들어 버리면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선 이 재고 자산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화약고가 될 거다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이전부터 계속 셀트리온에 작용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뭐 레키로나 호재도 있었고 유플라이마 호재도 좀 있었고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못 갔던 이유 요걸 또 공매도 세력들이 아주 타깃을 잡고 노리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서 보시게 되면 재고 자산이 왜 늘었냐를 일단 판단해 봐야 되는데요. 재고 자산이 늘은 거는 일단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이 램시마라던가 이 트룩시마라던가 이 셀트리온의 주력 제품이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제작해 드렸듯이 좀 판매량이 많이 좀 줄었어요. 점유율도 좀 줄은 모습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재고 자산이 좀 쌓이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빨리 팔려 나가면은 상관이 없는데 계속 셀트리온에서 제자화를 하고 이거를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밀어낸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한 몸인데 하나는 실적이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지분 관계를 보시게 되면 서정진 회장이 셀트리온 홀딩스 가지고 있고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셀트리온 홀딩,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는 사실 지분 관계는 없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계열사 밀어주기다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저기 다른 회사긴 하니까 근데 위에서는 결국에 이제 서정진 회장이 가지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이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보게 되면 이제 그 공매도의 공격이 아닌가라는 어떤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어차피 있었던 내용이었고, 그리고 최근에 심의 착수 소식 전에 공매도가 급증했다는 부분이에요. 공매도가 20%까지 어제 급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고, 대차장고도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제 우려하는 부분들은 재고자산 손실액이 고의로 축소했다라고 발표가 나게 된다라면 아마 이제 좀 더 증시 자체에 좀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 될 거다라고 오늘 이제 신문 기사에서 나오게 되면서 이렇게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근데 뭐 오늘 금융위원회에서는 확정된 바는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그 심의에 착수했다라는 것은 맞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재고자산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불확실성이 있는 상태에서 셀트리온의 저가 매수를 아직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 다음 주 정도에 이제 증선위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되겠죠. 이제 논의가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19일부터 이제 논의가 시작되는데 뭐 금융감독원의 어떤 그 뭐 경영진 고발 의견도 뭐 있었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사실 확실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약간 좀 그 주가를 억누르기 위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주식을 하실 때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가는 게 맞겠죠. 이렇게 지난번부터 계속 이게 계속 셀트리온의 의심점으로 남아 있었던 부분들이었는데 그런 종목에서는 당분간은 이 결과가 좀 높게 사더라도 만약에 이게 나중에 이제 뿌리를 뽑힌다면 높게 급등을 하겠죠. 좋은 쪽으로 나오게 된다라면 그러면 그때 사도 저는 늦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셀트리온하고 보면은 계속 빠지고 있는 과정이에요.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주가가 급락을 하고 반등을 하고 또 급락을 하고 계단식 반등 또 급락하고 반등 또 급락이죠. 얼마 전에 이제 자사주 매입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지만 역시 일시적인 반등 이후에 지금 다시 또 급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겠습니다. 아직 어디가 바닥이다라고 찾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 이제 다만 저가 매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우량주들 그래도 나름 우량주죠. 이렇게 이제 헌법선 여기 빨간색 선이 상승으로 꺾이는 지점 요거를 뚫고 내려오게 되면 어느 정도는 이제 조금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불확실성이 너무 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셀트리온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저가 매력은 이제 기술적으로는 생겼는데 19위 이후에 좀 관심 가져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식이라는 게 항상 그래요. 많이 빠지게 되면 또 우량주 같은 경우는 또 올라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굉장히 높은 위치에 머무르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조금 더 하락폭이 큰 이유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재고 자산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은 이렇게 증가를 해 있는데, 영업이익은 이렇게 좋게 나오고 있는데요. 나오고 있는데, 재고 자산이 급증했다라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거 나중에 이거를 이제 회계상으로 손실을 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셀트리온 입장에서 보게 되면 계속 이렇게 지금 하다 보면 이제 분명히 이제 가장 의구심드는 좀 오래된 창고에 쌓여 있는 좀 유통기한 지난 팔 수 없는 이런 약들을 빨리 그냥 털어내는 게 미래를 보서라도 좀 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쪼록 오늘 셀트리온이 또 엄청나게 급락을 하면서 우리 투자자분들께 눈물을 좀 안겨다 줬는데요. 정말 진짜 한국 증시 자꾸 긁어부스럼을 만들기는 것 같기도 하고, 물론 투명성을 위해서 조사를 하는 게 맞긴 하지만 뭐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겠습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겠죠. 우리나라도 너무 투명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좀 참 엄청난 또 이런 사건이 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셀트리온 삼형제 가지고 계신 분들 좀 힘들 내시고요. 또 이런 또 급격한 파도가 또 지나가고 나면 또 새싹이 돋는 게 또 주시장이거든요. 힘들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